신공항 백지화로 K2 이전과 엮여있는 대구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송아지 가격이 더 오르면서 축산 농가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최고군이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문학 사업도 펼쳐가면서 시승격을 통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나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비 때문에 낮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안동은 24도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밤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당분간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공항은 K2 이전과 함께 엮여있는 상황이어서 대구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금교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고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영남의 항공 수요를 4천만 명으로 보고 3,800만 명은 확장된 김해공항이 맞고 나머지 200만 명은 대구공항이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K2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고 현재 국방부가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2 이전을 전면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동구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대구시의 신발전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K2 기지에서 민간공항 기능은 남기고 군공항만 옮기는 방식입니다.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수원이나 광주 등 군공항을 옮기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는 당초 계획대로 대구공항이 포함된 K2 기지를 모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3.5km의 활주로와 대구와 가까운 곳, 또 민간공항의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 K2 기지 자체를 폐쇄해 그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합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1,350만을 이용할 수 있는 큰 공항을 요구를 했더니 한 시민들만을 위한 김해공항을 만든 것이니까 대구 경북 600만을 위한 새로운 공항은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만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대구시가 대구공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감동을 즐길 수 있는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합니다. 딤프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국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입니다. 뮤지컬 축제 개막작으로 유쾌한 내용에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음악이 더해져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We really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ow the audiences react to this show because we love it and we really hope that you guys do too. I know you will. 올해 딤프에는 중국 가족 뮤지컬 개구리 원정대를 비롯해 공식 초청작 5편과 특별 공연 4편 등 모두 22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中国一直是在做儿童剧，
很多儿童剧都是大人演的，那我们这个剧的话呢，就是小孩多大就是多大，他快乐的在玩着，在演绎着，在体验着。 딤프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유럽과 중국 등 여러 공연팀에서 먼저 참가 요청을 하는 등 한국의 대표 공연 축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공연장뿐 아니라 동성로와 선문시장 등에서 거리 축제와 백스테이지 투어,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 10주년을 계기로 더욱더 대중화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 10년 동안 이제는 글로벌 딤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을 10회 축제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개막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여는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2%, 중학생 71.4%, 고등학생이 56.5%로 1년 전보다 평균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1.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국의 달 6월에 꼭 둘러봐야 할 도시가 있죠. 낙동강을 낀 칠곡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고 또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호국의 고장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칠곡군은 호국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호국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 낙동강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지난해 10월 건립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학교와 군부대, 보훈단체 등 전국에서 방문이 잇따르면서 문을 연 지 7달 만에 방문객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호국 전시관을 비롯한 4D 입체 영상관, 어린이 평화 체험관, 전투 체험관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과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의 반성을, 전쟁의 무서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했던가? 이런 호국의 정신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겠고. 다른 기념관과는 다르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6.25 전쟁의 평화의 소중함을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교육적으로 정말 좋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여기를 선택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곡군은 또 2013년부터 해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열어 지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 호국평화 영상 컨텐츠 공모전 등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호국을 브랜드화시켜 칠곡군을 알리고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전쟁의 실상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말하는 테러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칠곡군의 도시 브랜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칠곡군은 또 대구와 구미 같은 대도시와 가까이 있어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칠곡군이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관 3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 내년 말 공사가 끝나면 36개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력 수급이 중요한 입주업체들에겐 무엇보다 대구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상당한 매력입니다. 성서나 칠곡의 대구의 인력들을 흡수하는 데가 출퇴근 시간이 20여 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4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7곡 농기계 특화 농공단지와 18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북삼 5평 일반 산업단지도 각각 올해 말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모두 완공되면 칠곡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구 유입 효과,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의 유치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더 기업이 시설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 등 각종 인프라를 보유해 최적의 산업 입지로 각광받고 있는 칠곡군.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엔 농촌에서도 살갑게 정을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칠곡군이 이웃 간 소통과 교감을 테마로 하는 인문학 마을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 동맹면 송산삼리 마을회관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여름 동안 도자기 만들기와 수묵화 그리기를 배울 예정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가을에는 마을 전체 벽을 따라 아름다운 벽화까지 그릴 계획입니다. 칠곡군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인문학 마을 사업입니다. 시쓰기, 요리교실, 마을 축제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함께 참여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특색적으로 함께 배우고 주민들이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열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마을에 맞는 것을 함께 주민들이 오랫동안 배워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인문학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마을 사업은 현재 칠곡군 200여 개 마을 가운데 24곳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참여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연물학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좀 늦고 이래가지고 이 인문학 사업을 해가 많이 좀 개발을 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마을 강사, 마을 기자 역할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도 많아지면서 인문학 사업 덕분에 마을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칠곡군은 마을 주민 누구나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인문학 마을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 들어 산지 한우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색해야 할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어찌된 일인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산지인 경주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축 경매 시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6, 7개월 된 송아지를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요즘 경매 가격은 숫송아지가 400만 원, 암송아지는 320만 원 선. 올해부터 급등세인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0% 이상씩 올랐습니다. 송아지 값을 올린 큰 소값도 1년 새 120만 원, 25%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가격 좋을 때 팔아가 공급하지 나왔지 그거 이게 봐든 나중에 또 시세가 저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산지 한우값이 이렇게 오른 건 한미 FTA 대책으로 정부가 2013년부터 폐업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한우 송아지 생산을 도맡아온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너도 나도 소를 처분했고 그 결과 한우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진 때문입니다. 실제 이 기간 한우 사육 마리수는 281만 마리에서 247만 마리로 12% 감소했습니다. 생산 내봐야 1,000원 내봐야 1,500, 1,600원 손해 나는데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가 소 다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조금 회복돼가지고. 그러나 정작 축산 농가들은 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400만 원대로 워낙 오른 데다 2년여간의 사료비 350만 원을 더하면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100만 원대 남아. 그럼 30개월, 40개월 먹으면 뭐 하는 겨, 그래. 그거 뭐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 한우 농가의 순수익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다
지난해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지금 비싸게 사들인 송아지를 키워 2년 뒤 내다 팔 때는 속값이 폭락할 수도 있어 비싼 속값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장에 내시는 분들은 고수독을 좀 올릴 수 있는 반면인데 반대로 이 송아지들을 높은 가격에 입식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업계는 당분간 속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 감소와 사료비 폭등 등 변수도 적지 않다며 안정적인 한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청년 실업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자 취업이 아닌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홍석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35살인 김성재 대표는 3년 전 기능성 천연 비누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전혀 없는 천연 베이스에 여드름을 억제하는 한방 원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올 상반기까지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독일과 태국 수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과 평소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개인적 경험이 비누 개발에 큰 원동력이 됐지만 창업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큰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요. 경영난도 저희가 실제로 겪었었고요. 주춤하던 창업 초기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청년 창업 지원 기관이었습니다. 부족하던 자금이 수혈됐고 유통과 마케팅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은 난공불락 같던 시장을 뚫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 창업이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건 아닙니다. 경상북도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거쳐간 청년 기업 200여 개 가운데 80개, 40% 가까이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든지 판로라든지 네트워킹이나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제품 분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냉정함이 부족한 점은 청년 창업가들의 공통된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시제품이나 아이디어 하나로 작게 창업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 관리와 회계, 영업 같은 기업 운영 능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힘들수록 자기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창업 지원 기관들은 청년 창업가들이 먼저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창업 전선에 뛰어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학 전공보다는 평소 남다른 관심을 두면서 깊은 지식이 형성된 분야가 창업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 역량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끝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계마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탈락을 시켜서 청년 취업이 심각해질수록 그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섣부른 창업은 취업 실패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처를 청년 시기에 입을 수 있다고 창업 지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오늘 오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방문 연설을 합니다. 명현관 의장은 경북과 전남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학생들이 교류할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고 영호남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은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두 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매년 방문 연설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남과 경북 두 의회가 교차로 방문해 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구 고등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15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달구 시내 백화점들이 오늘부터 여름 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달구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 일요일까지 여름 정기 할인 행사를 열고 입점 브랜드의 70에서 80%가량이 참가해 1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5개 해수욕장 104장 모래의 중금속 환경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104장 모래를 채취해 납, 카드뮴, 수은과 비소, 육, 가크롬 등 5개 항목의 유해 중금속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7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개장한 데 이어 내일은 포항시의 5개 해수욕장, 또 다음 달 15일에는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지역의 19개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달구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성매매를 한 뒤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삭제해주는 대가로 12만 원을 요구해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나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또 비로 인해 이 낮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안동은 24도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밤에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1도, 청도는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6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20도, 구미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안동의 기온 2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2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 지역의 등산지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